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버스 운송사업조합 오은규 이사장을 모시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덕분에 잘 보냈고요. 네네. 근본 추석도 그 더위가 가시질 않아서 아주 그렇죠. 아주 무더운 그 추석을 보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부터 충청북도 버스 운송 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흥교입니다. 늘 우리 대중교통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충북도민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업계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도 승객 감소와 승무원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 지자체와 함께 도민께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3개 충청북도 회원사 대표님과 운수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사장인 저도 충북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회원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충북버스 운송사업조합 네. 이사장님이신데, 자,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도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은 도내 그 버스, 택시, 화물 교통단체 11개 단체 중에 하나로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현재 저희 조합은 시지역의 시내버스 그리고 군 단위의 농어촌 버스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3개 업종의 23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버스 1,400여 대와 종사원 2,500여 명이 국민의 교통 편익과 안전운행을 위해 함께 동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래에는 이제 청주에 또 수요응답형 버스가 생겨서 교통 사각 지역에 있는 많은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가 2021년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서 이제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요? 네, 준공영제 4년 차인데요. 물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저희 청주가 가장 먼저 준공영제 체제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네. 준공영제 시작되기 전에가 저희가 코로나가 발병해서 온 나라가 경제 상태가 엉망이었고 또 우리 교통업계에도 승객 그 감소로 굉장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차에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각사가 어려움을 도산 내지는 네.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는 그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각 지자체에서 17개 시도 중 이제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곳 그 준공영제 체제들을 전부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청주시는 관에 유리한 그러니까 사업자에는 좀 불편한 네. 그런 그 준공영제 협약을 맺게 되었죠.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준공영제 버스가 이제 승객 그 감소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준공영제를 지금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숨이 튀어줄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뭐 이렇게 상황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승객들이 너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는 가장 그래도 먼저 시행을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청주시와 그 버스 운송 사업주들 간에 그 맺었던 그 협약서, 네. 그 내용의 이제 항목 자체가 사업주들이 버스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타 지자체의 어떤 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좀 항목이 사업주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주시가 시민 버스 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네네. 충분히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버스 업계는 시민에게 교통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공공 분야의 그 한 축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그 버스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예. 버스 업체의 경영 안정화가 된다면 네. 이용 주체인 시민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1기 그 준공영제 3년 내내 준공영제 그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고민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4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진전은 없고 네. 현재는 그 협약 내용 13차례의 개정 협의를 했습니다만 네. 도출안을 내지를 못하고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또 이 협약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 계속되는 이런 시간 끌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상누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기초가 없는 집을 져서 아무리 집이 이쁜들 뭐 하겠습니까? 네. 전혀 지금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를 끌면 끌수록 시도 우리 사업자도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 변경을 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면 뭐 세세하게는 10여 가지가 넘습니다만 네. 그 경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노사 협상이 필요한 임금이 지금 청주시가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바람에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매년 지방노동청, 노동조정위원회 가서 밤 새벽 4시, 5시까지 그것을 조정을 받고 또 이런 불편함, 또 이런 잘못되어 있는 협약을 그 상급 기관인 노동부에서도 이거 바꿔라. 권고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매년. 네. 청주시는 받아들인다고 현장에서 얘기해놓고 돌아가면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4년도 3월에 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일 거냐 네. 청주시가 참여한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주시가 받아들이겠다. 뭐 노사 간의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주시는 이제 구조 16항에 그게 구조 16항입니다. 네. 그 협약 내용은 변경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고요. 요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그 준공영제 체제에서 우리 승무사원들이나 그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근속 가산율을 더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소위 DB형이죠. 네. 근데 이 차액이 청주시가 그 퇴직금 전체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보전을 안 해주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 한 10%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또 사업주가 그대로 끌어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이후에 퇴직금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주교통 같은 경우 준공영제 이전에 54억이었다 지금 70억이 육박했습니다. 예. 3년 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부채가 상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왜 이거 규제 개혁을 하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준공영제 이전에 네. 일개사는 친인척이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오전 8시에 나와서 네.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정상적인 페이를 네. 한 300여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준공영제 협약서에 친인척 채용 금지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발생했던 친인척 채용안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체도 작년에 3년간 50%를 삭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청주시 협약서 위에 근로기준법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을 그렇죠. 텐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자들이 지금 청주시로부터 불편함을 지금 아무리 호소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버스 사업이 현재 그 승객들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법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청주시에서는 왜 이거를 변경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의회 핑계를 대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저희 예산은 의회나 또 청주시나 1,100억을 투자한 준공영제라는 아주 공공연히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 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1,100억은 청주시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 사업자들은 저희가 벌어들이는 게 500억 이상 됩니다. 네네. 그러면 1,100억에서 500억은 수입 보전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환승을 3번을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이라는 단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게 한 350억 됩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부분이거든요. 리스크 부분이요. 예. 예. 우리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부분인데 청주시가 환승을 유도하고 환승 3번을 또 단일 요금 거기다 정기권 발행하고 네.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청주시 정책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들이라 이거 자체도 우리 사업자가 쓰는 예산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충북버스조합에서 용역한 결과 네. 요금을 네. 2,300원을 받으면 네. 적자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청주는 1,5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원이라는 갭이 저희가 용역한 대로 2,300원을 받으면 우리 사업자가 의회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요금은 못 올리게 하고 모든 정책은 다 청주시가 펼쳐놓고 사업자로 하여금 팔다리 묶어놓는 그러니까 사업자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자를 어떻게 보면 감수하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겠네요. 실제 적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공영제 4년 차에 손실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청주 지역 그 버스 요금이 하고 예. 타 지역 우리 이제 청주 지역 정도 수준의 버스 요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인근 대전, 강원 네. 1,700원이고요. 저희가 1,500원인데
뭐 근본 이제 도 그 소비자 이제 심의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충북도도 저 대중교통 요금을 아마 인상을 할 텐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서 생기는 수입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지금 사업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전혀 그 채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엄청난 4년 동안에 요청한 사업자의 이야기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다 묵살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이고 시민들의 발인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영적으로 환경이 좀 좋아져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도 또 지원이 될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난 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뭐 이제 사업주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네. 마치 이제 또 수익에 대한 그 문제를 그 감소 문제를 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죠. 요금은 예. 제한해 놓고 사업주가 우리 청주 시민이고 또 이 사업주들 자체가 청주에서 수십 년서부터 수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고 지금 청주시가 추구하는 뭐 IT 산업, 기타 제조업 얼마나 많은 육성을 합니까? 대중교통을 끌고 있는 우리 시내버스 사업자들도 청주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아, 그럼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듣고 뭐가 필요한지 긁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즉 전혀 그 행정의 그 바운드리에서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에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 청소년, 네. 학생 또 그리고 실버 세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또 요구되는 상황에서 네. 경영적인 문제가 좋아져야 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요금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해소가 되고 네. 또 그런 규정에 대한 어떤 조항에 대한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충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또 사업주들도 경영난의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돼야 되고요. 지금 경영난에 봉착해서 정말 그로키 상태가 된 대표들을 누군가는 이 버스 조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준공영제를 끌어가는 부서에서 사업주들이 왜 어려운가를 좀 확인도 좀 해보고 어떤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함께 하고요. 뭐 사업자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노동자들은 네. 많은 부분 그 대우도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노동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서비스 상태도 매우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그렇죠. 면면이 뒤다 보면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 이전부터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부채로 있고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요. 부채와 자산 정말 많은 돈을 대출받고 또 주변에서 끌어다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웃지를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 임금 아까 그 구조 16항 때문에 네. 임금의 터거리가 너무 높아서 음. 이 부분 차액은 사업주가 또 다 내고 이뿐입니까? 경영에 필요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보전은 그렇죠. 하나도 안 해주죠. 그것뿐입니까? 또 지금 경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비용, 노무 비용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면 저희는 운송 원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청주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주들의 요구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운수업체에서는 또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청주시가 지금 운수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계속 경청은 한다고 합니다만 운송업자가 아주 옛날에는 정말 돈 되는 사업이었고 그 돈 되는 사업들을 한 분들이 좀 축적을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네네네.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운수업자들이 예전 돈 번 분들이 지금 운수업 합니까? 그렇죠. 다 떠나셨죠. 네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열을 짜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말을 좀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 형태를 보면 압니다. 많은 걸 축적해놓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예, 이걸 청주시가 계속 묵인한다고 보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금년안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심각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충북교통 연수원장을 취임하신 이후에 전국 교통안전교육을 책임지는 교통연수원 전국협의회 회장으로도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네, 요건 또 어떤 부분인가요? 네. 금년 4월에 전국교통문화연수원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13개 시도에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젊고 또 패기 있는 연수원장이 협의회를 끌어가면서 네. 지금 이제 연수원에도 당면해져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국토부 상대도 해야 되고요. 또 기타 중앙부처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아마 협의회장에 추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지금 뭐 버스 업계도 어려운데 네. 이것까지 맡으셔서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교통연수원장으로서 이제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은 운수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고 사례 중심의 운수사업법 해설과 교통안전 수칙 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수 종사자 교육을 필요에 의해 본인 스스로 받고 싶어하는 운수 종사자가 없습니다. 여객 및 화물법에 의해 강제 교육이 시행되는데요. 네. 그걸 이수하는 모든 이들이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어찌됐든 그 운수 종사원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렇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그 질을 높이는 그런 운수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중교통 또 운수 종사자분들의 가장 또 문제가 이제 종사자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일이 고되다 보니 수는 줄어들고 네, 또 고령화되는 또 문제. 그렇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이사장님께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운수 종사자가 급속히 빠져나가서 저희 운수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외버스, 외지 숙박을 하는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들은 상당히 그 시외버스 취업을 꺼리는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강도가 있다 보니 택배나 또 기타 라이더나 이쪽으로 네. 또 고수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쪽이.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그
충북의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46%가 감소했고 차량도 37%가 감차돼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 버스 운송 사업자와 아까 3개 군이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또 농어촌 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청주 시내버스입니다. 네. 우리 통합 충주 제천 군 단위에서는 각 그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가고 있는데 충북에서 선도주자가 돼야 될 청주가 시내버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버스가 좀 변화를 일으켜서 모범이 되는 우리 사업조합에서도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게 사업조합의 그 조합 이사장의 목표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선버스가 한때는 호황을 누리면서 룰루랄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운수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지금 버스 사업 100년 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사업자들은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끌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받는 충북의 대중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23개 사업자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런 만큼 하루빨리 우리 그 운수업계가 어려운 경영난을 또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버스 운송사업조합 오은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